안녕하세요, 연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수분 앰플 팩폭 리뷰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 피부 타입은 수분 부족형 지성에 여드름이 종종 나는 민감성 피부고요. 그래서 여름엔 더더욱 수분 앰플을 찾게 되는 피부 타입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앰플은요.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100 앰플이에요.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실 정도로 요새 정말 인기인 수분 앰플이기도 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이런 숫자 써있는 앰플들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요. 전성분표를 봤을 때는 지금 제형에서 보이듯이 물 앰플에 가까웠다. 100ml 용량이어서 물 앰플을 숭덩숭덩 쓰는 분들 혹은 디바이스랑 같이 쓸 워터 앰플 찾으시는 분들께는 좋을 것 같고요. 완전 지성 타입 있잖아요. 한치의 유분감도 허용하고 싶지 않은 파워 지성분들이라면 좋아질 수도 있는 제형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는 수부지 피부기도 하고 30대를 향해 가고 있다 보니까 웰라쥬 앰플만 바르기에는 조금 심심하게 느껴졌고 충분한 수분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최소 3번 이상 레이어링을 해야 돼서 약간 귀찮게 느껴졌어요. 가성비가 좋은 앰플, 지성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앰플 찾으시는 분들께는 추천하고요. 수부지 피부 타입이라면 여름에는 한 번쯤 도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 썼을 때 재구매를 할지는 아직은 확실치 않다. 두 번째, 토리든 다이브인 세럼. 사실 얘 때문에 이 시점에 수분 앰플 팩폭 리뷰를 하는 게 맞나 고민을 했는데요. 6월 초에 대대적인 리뉴얼을 거쳐서 올영 세일 기간에 맞춰서 나올 거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리뉴얼 버전 써보고 나서 쇼츠나 다른 방법으로 추가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토리든 다이브인 세럼은 수분 세럼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투탑 웰라쥬 토리든 중에서 하나죠. 개인적으로 두 개 중에서는 어느 정도의 점성이 있어서 토리든이 훨씬 제 취향이었는데요. 수부지 피부에도 한 번만 써도 수분감을 공급하기에 충분했고요. 댓글에서도 민감성 피부인데 토리든 세럼밖에 안 쓴다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민감성 피부, 진짜 순하게 수분 보충해주고 싶으신 분들께는 추천을 하고요. 다만 함량 자체가 엄청난 고함량은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고함량인 제품을 사야지 속이 편하다 하는 분들은 아쉽지만 이 친구는 아니겠습니다. 사실 고함량이라고 모든 사람한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수분 앰플, 히알루론산이라고 해도 정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그것조차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목 같은데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쓰는 걸 추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성이다 하는 분들은 토리든 다이브인 세럼 왜 베스트셀러인지 알겠더라고요. 좋게 말하면은 육각형, 안 좋게 말하면 심심한 앰플이고 리뉴얼 기대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누아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 세럼. 저는 이거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름에서 PDRN을 뺐으면 좋겠는데 요새 워낙 PDRN이 들어간 화장품들이 핫하고 PDRN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사람들 레이더망에 걸려서 그런지 PDRN이라는 말을 쓴 게 진짜 아쉽고요. 이 100+라는 것도 PDRN 성분 함량을 나타내고 싶은 수치 같은데 이거 성분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PDRN 계열에서 성분 함량으로 따지면 그냥 바이럴템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앰플 팩폭 리뷰를 하고 나서 솔직히 그냥 빨리 써서 없애버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뷰티 디바이스랑 함께 퍽퍽 써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뷰티 디바이스는 점성 있는 앰플보다는 물세럼이랑 써주는 게 좋거든요. 웬일이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유를 전성분표를 보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화장품 전성분표 몇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가장 많이 보이는 성분이 정제수 그리고 글리세린입니다. 물을 타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정도는 섞어줘야 무난한 보습템이 되는 걸 어쩔 수가 없는데 얘는 없습니다. 물 같은 앰플인데 물이 아니고 보습 성분이에요. 그리고 보습 성분이 PDRN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수분 앰플로 보면 진짜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고요. 이렇게 가리고 쓰면은 진짜 추천할 만하다. 히알루론산 앰플이라고 앞으로 부를게요. 다음은 스킨천사 히알루테카 앰플인데 요거는 되게 기묘합니다, 여러분. 제가 쇼츠로 요거 광고도 받았는데요. 협찬 제안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광고 제안도 제법 들어오지만 특히 기초 화장품에 있어서는 진짜 가려받아서 광고가 몇 개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진짜 자신 있기 때문에 광고를 받은
만든 제품인데 드디어 스킨천사에서 재밌는 앰플을 만들었더라고요. 스킨천사라는 브랜드 자체가 썼을 때 피부에 자극이 가고 이런 제품은 없어요. 그게 또 스킨천사의 매력인데 한편으론 지루하다는 게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앰플 같은 경우에는 진짜 피부가 이거 바르고 나서 피부 좋아졌다는 말을 제법 많이 들었어요. 일본 여행 브이로그도 올렸지만 일본 여행에서 워낙 기름진 것도 많이 먹고 생활 패턴도 바뀌면서 살짝 어그러졌는데 그 다음에 다시 피부 컨디션이 올라오게 할 때 진짜 도와주는 제품이고요. 수분 앰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수분 앰플만으로는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이 부족하고 기능성 제품을 여러 개 바르긴 귀찮고 하신 분들 있으시죠? 요거 하나만 발라도 수분 앰플 플러스 기능성의 효과가 느껴집니다. 근데 얘가 약간 점성이 있고 아누아처럼 투명한 제형은 아니기 때문에 얘를 데일리로 써주고 있고 뷰티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는 아누아를 써주고 있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 스킨앤랩 베리어덤 링거 앰플. 이거는 작년에 제가 제일 많이 발랐던 앰플인데요. 작년 여름에 체코 여행을 갔었어요. 유럽 햇빛이 진짜 한국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어나더 레벨이거든요. 자외선 지수를 측정해보진 않았지만 빨갛게 익는 걸 봤을 때 그냥 몸이 측정할 정도로 열기가 상당했는데요. 피부가 완전 빨갛게 익었을 때 얘만 여러 겹 레이어링해서 발라줬어요. 진짜 닉값을 좀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얘는 그냥 수분 앰플입니다. 다른 특별한 기능은 딱히 없는데 그 수분 앰플로서의 기능은 정말 확실하게 해서 작년에 30ml 한 통을 다 비우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1+1 기획으로 샀는데요. 가격도 굉장히 착해서 여러 겹 그냥 레이어링해서 발라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토리든이랑 웰라주 너무 많이 써서 나는 좀 새로운 걸 찾아보고 싶다. 웰라주만큼 물 같진 않으면서 토리든보단 살짝 점성이 적은 중간 영역의 수분 앰플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스킨앤랩 쓰면 완전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진짜 피부 타입 가리지 않고 누구한테 추천해도 저는 진짜 자신 있어요. 다른 거랑 궁합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난하게 바를 수 있고 양이 많이 줄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그런 가격이라서 진짜 착한 제품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점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물 같은 것부터 가장 점성이 강한 것까지 순서대로 웰라주, 아누아, 스킨앤랩, 스킨천사, 토리든 순서로 점점 점성이 강해지고요. 지성한테는 웰라주, 민감성한테는 토리든 이 두 개가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지만 유명한 만큼 조금 무난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알고 보면 히알루론산 고함량인 아누아, 자체 개발한 성분이 들어간 스킨천사, 토리든 웰라주 그 사이 어딘가를 타겟한 스킨앤랩 이렇게 세 가지를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리뷰였는데요. 지난번에 일본 여행 브이로그를 올리고 나서 이사 준비를 하게 되면서 롱폼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 난리가 지나가고 이사 계획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어요. 요청 주셨던 주제들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원하는 영상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하이프까지 해주시면 내돈내산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